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거 좀 약간 어색하네요. 약간 걸리게 되네요. 아유, 진짜 심하게 어색하죠. 교육 원장이네 뭐.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원장들은 다 병원 원장이나 학원 원장들만 있는데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러는데 교육원수원장 정말 중요한 자리, 교육을 위해서 전국을 돌고 계신데요. 아, 오늘도 말씀 좀 들어보고 많은 분들도 응원을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가지고 네. 아니 이렇게 거짓말한 게 다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영장이 기각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예. 여전히 좀 법률가들이 딴 세상에 살고 있죠. 딴 세상에.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지금 그거를 덮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애를 썼는가 하는 네. 점들이 거기에 국민들의 분노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법원은 그 지점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아 뭐 형식적으로 추가로도 증거인멸할 상황이 더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정도로 머물 줄 알았더니 심지어 이 내용을 좀 다퉈봐야 된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 판사들한테 가장 부족한 소양이 헌법 정신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서 판사라는 게 법을 기준으로 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네. 거기에 근본이 되는 게 이제 헌법이고 헌법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 상위법 체계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은 사실은 그거를 실현하는 도구거든요.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란 정도로 지금 느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좀 되게 좀 씁쓸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특별재판부 얘기가 다시 한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짓을 자꾸 하니까 저게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나요? 그리고 특검이 얘기한 걸 보면 한덕수가 단순히 뭐 윤석열을 가서 다리를 붙잡고 막지 않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는 친일 쿠데타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그 구멍난 거를 메꾸기 위해서 소위 땜빵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국민들한테 또 그 공개된 자리에서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참 비상계엄 선포 끝나고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라고 했다는 것도 특검이 얘기를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불러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또 아니 이 정도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내란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좀 그런 게 예. 요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국무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 아니 저 장관이라는 것들이 뭐가 더 아쉬워서 저 상황에서 그러면은 뭔가 찜찜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장관까지 됐었잖아. 그리고 안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한덕수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김용현이 됐든 누구 머리에다 총 대고 얀마 서명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한덕수가 시켜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한덕수한테 그게 간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헛웃음이 나오고 아니 이런 자들을 믿고 우리가 지금 국민으로서 세금 내고 생활했단 말인가 이런 자괴감이 막 들잖아요. 그렇네. 이 장관들은. 네, 근데 우리가 주권자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가? 응?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 이런 말하자면 양심과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양심을 택해서 조금 더 빡빡하고 힘든 길을 그냥 무조건 택한다. 이게 좀 쉽지 않다고 다들 얘기하고 그게 또 흔한 일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또 그런 상황을 일상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직을 맡게 되면 하던 대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명만 버티면 한 명만 크게 개기면 이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없어요. 항상 보면. 만약에 국무회의 석상이나 이런 데서 막 하나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해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신들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나는 기자회견하겠다. 막 이러면 네. 아니 거기서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 자리까지 갔으면. 그리고 설사 그렇게 못하겠으면 조용히 그럼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알려야죠. 친해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잤다는 거 아니야. 이것들 그걸 뭐 했냐 그러면.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삶 속에서도 제가 변호사하면서 느꼈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억울하게 이제 막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늘 그분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확인서 하나만 써주시라. 예를 들면 증인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라 하면은 네. 다 내가 사는 게 바빠서 그리고 그 사람들 양쪽 다 내가 다 아는데 뭐 입장이 뭐 좀 곤란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가 가려지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삶에서 그냥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냥 괜찮고 저것들은 공직자기 때문에 죽일 놈이고 물론 공직자들이 한 게 훨씬 나쁩니다. 근데 그러면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안 나쁘고 괜찮은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함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바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옳다고 외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진짜로 돕고 있는가. 응? 되게 그런 사람을 마음으로 응원하지만 나는 너희 옆에 같이 설 수 없어. 이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자신이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냥 조용히만 있어줘도 괜찮은데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대세가 저 사람을 또라이로 몰고 있다. 그러면 나도 그냥 은연중에 뭐 이런 일은 없는지 꼭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 중요하고 지금 법원의 판단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글쎄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이 되고 이렇다. 이러다가 뭐 하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무죄라도 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속이 곧 뭐 무죄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 헌정 질서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가장 엄한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가장 가혹하게 처벌한다. 이게 돼야지 네. 다음에 꿈을 안 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국무총리 하는 사람들이 또 윤석열이 같은 게 나타나면 한덕수처럼 안 하겠습니까? 한덕수는 이게 춘희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나는 또 내 앞에 꽃길이 또 이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가 돼서 뭐 재판에서 다투게 되겠지만 참 특별재판부 이거는 계속 이제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의 행보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조금 전에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는데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이 밝혀졌다. 그래서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 이렇게 입장을 그래요? 밝혔습니다. 네, 네. 누가 발표 대변인이 지금 하신 강유정 거예요?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예. 전에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뭐 지금 결정난 건 아니지만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른 나가서 전환기 품으면 되겠네. 그 대구시장 시켜준대잖아요. 그렇네. 전환길이 이제 포기하고 경복대 선배인 이진숙 네, 위원장을 나는 뭐 이거 전환길이 갑자기 알이 됐더라고요. 자기를 품으면 다 알에서 당 대표도 나오고 도지사도 대통령 나오고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온다 막좀 웃으면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있던데 이진숙 전한 알. 위원장이 계속 버티고 있어서 사실은 방송산법이 통과됐더라도 뭐 시행령 부분, 규칙 부분에서 잘 안 된다. 예. 이걸 이 어떤 단체가 그 이사진을 구성할지 그걸 심의해서 할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방통위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빠르게 또 정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하겠죠 또. 아.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인데 그거를 그렇게 한 이유가 네. 위원회 제도를 만든 이유는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런 아주 극단적인 행태를 법원에 와가지고 아주 뻔뻔하고 매섭게 네. 발언하면서 그거를 전혀 반성하거나 처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직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면직 가능하다라는 거 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죠. 이른바 빵진숙이라고 지금 예. 많이 불리 국회에 와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는데 계속 뭐 버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뭐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버티면 나한테
돈이 생기던데 뭐 그리고 뒤에도 뭐 이진숙 보십시오. 예전에 MBC의 간부로 있을 때 예. 그다음에 대전 MBC 사장을 갔을 때 그 뒤로 그 전후로 해서 이진숙의 행동이나 생각이 뭐 바뀌었을까요? 오히려 더 했으면 빵을 더 샀으면 더 샀지.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MBC가 그렇게 망가지고 김재철 뭐 김장겸 이런 자들을 거치면서 망가지는 동안 그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다 기어 나와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되고 방통위원장 되고 예. 뭐 어디 가서 또 뭐 KTV 사장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세상에 정의는 없다. 이 줄을 잘 서고 계속 악을 써대면 네. 내 자리는 나온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응징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한 거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지금 사회에 사정 기구가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이 입장에서 설칠 수밖에 없는 거고. 끝까지 버티면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 이재명 정권 들어서 하는 일, 또 어떤 기준을 세우는 일, 이게 앞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또 민주정부 때마다 항상 이제 지지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게 예. 왜 단호하게 못하냐, 왜 확실하게 못하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한다. 그러면 기준에 맞게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예전에 MBC를 망가뜨렸던 저 자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게 놔둔 거는 맞는 거냐? 그러면 그게 주는 세상과 시민과 MBC 구성원들의 보내는 사인이 뭐냐? 저 KBS 보십시오. 그 나쁜 짓을 한 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개 쳐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도 예. 네, 수시로 말 바꾸고 엊그제까지 시청료 필요 없다는 것들이 또 반드시 이거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러고도 뻘쩡하게 앉아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면 공영방송 사장이 뭐 이런 거 답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 꼴을 봐야 되는 건데 예. 이제 그런 게 좀 정리돼야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예. 일을 빠르게 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우리 이재명 정부가 부여받은 어찌 보면 역사적 사명이기도 해요. 그 동안에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네. 늘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결과물로 온갖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됐고 그러면 그 파면 이후에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네. 얼마만큼 단호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나쁜 것들은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준동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장동혁 같은 게 대표가 되고 무슨 저기 권성동이가 그렇게 뻔뻔하게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네. 그들도 나름대로 역사적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뻔뻔하게 버티는 자가 그거에 진실로 밝혀져가지고 단죄되는 경우가 흔치 않더라. 그러면 속으로 한덕수 봐봐. 구속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참 이 특별재판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한덕수 얘기 나오면 좀 갑갑해지는데 네. 뭐 한덕수 얘기도 그렇고 아까 이진숙 위원장 얘기도 했지만은 또 충격적인 게 바로 여러 이제 등장 인물도 있고 여러 뭐 목걸이도 나오고 시계도 나오고 여러 등장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보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금거 부기가 나왔어. 이거 보고 그러니까요. 제가 금거 부기를 보고 야 이제 하다 금거 부기까지 나오는구나. 서희건설은 딸들이 많으니까 명품을 알아서 명품으로 주고 네. 이배용 씨는 연세가 많으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금덩어리로 주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자기 때는 이게 최고야. 그렇죠. 우리 때는 금이면 돼. 예, 뭐를 좋아하실지 몰라서 금덩어리로 준비했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나름 저들에 의하면 제가 상당한 실세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돼서 네. 정치적 그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저것도 저렇게 하는 걸 좀 10분의 1만 좀 알았어도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오마이에서 사주는 뭐 네. 아이스 커피 한 잔에 웃고 우는 이런 일은 좀 없었을 것 같은데. 금고 부기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등장했을까? 김건희 이제 동생 금고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양원. 그러니까 앞서 형은 얘기해봤더니. 명품을 갖고 있고 동생은 금덩어리를 갖고 있고 뭐 금은보화는 동생 담당, 명품이나 기타 사치품은 형 담당 뭐 이랬나 봐요. 이게 나눠져 있구나. 엄마는 제가 보기에 무슨 증서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아 토지 문서, 토지 문서. 무슨 주식, 네.
그쪽으로 주식, 증권 뭐 이런 가 거. 있지 않을까. 야 이게 근데 뭐 메모도 있고 거기 이제 윤석열 부부한테 쓴 걸로 보이는 편지, 야. 금거북이 참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들은 저런 게 어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죠, 도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 근데 권력을 잡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갖다 바치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얼른 내가 최선의 성의를 다해서 신속하게. 네. 예. 금거북이로 달려가야 된다. 우리 원장님은 뭐 집에 뭐 금 거북이 뭐 금송아지 이런 건?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저런 걸 받아본 적이 없네요. 예전에 금값 이렇게 비싸지 않을 때 제가 어딘가를 떠나다가 그 행운의 열쇠, 예, 그거를 제가 옛날에 받아본 적은 유행이 있습니다. 좀 예, 있었죠. 예. 행운의 열쇠, $3인가 오. 만들어준 거 있었는데 이게 또 차이가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그 금모으기 운동 한참 지나가고 나서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또 리만 브라더스 때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2008 그럴 때마다 금값이 폭등하잖아요. 아, 그때 저 아는 좀 부잣집 출신 변호사가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변은 진짜 좋겠다. 왜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애가 많으니까 돌잔치 때 들어온 돌반지가 많아서 금이 많을 거 아니냐. 금부자, 예. 금부치부자. 그래서 아니 그거는 들어오면 좀 이따가 어려울 때 팔아서 애들 분유값하고 하는 거지. 그거를 여태까지 갖고 있냐 그거를. 그렇지. 아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걸 파냐? 금은 그래요? 파는 거 아니다. 아니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네. 부자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그들만의 어떤 일종의 문화 같던데 네. 결혼할 적에 딸한테 백금하고 황금을 이렇게 덩어리로 그 한 10량쯤 되는 거를 예. 이렇게 그 비단 보자기에 싸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걸 왜 그렇게 주나 했더니 금은 일단 가치가 이렇게 쉽게 꺼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걸로 재산 증식하라고 주는 개념이 아니고 유사시에 전쟁이 나거나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이렇게 피해야 될 때 있잖아. 그렇죠. 그때 뭐 가재도구 팔고 전자제품 팔고 뭐 이렇게 통장 챙기고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급한 상황에서 네. 그거만 딱 들고 빨리 가라. 이런 상황 걸로 되게 유용하게 그거를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딱 간직하고 있더라고. 장롱 제일 안에다 넣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예.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보험 수단이고 네. 안전장치로 기능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때 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금. 예. 뭐 있더라도 진짜 팔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이따 좀 있으면 빨리 저거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메꾸는 게 급하지. 그걸 들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그럼요. 그거 좀 다르죠. 이게 세계관이 다른 그런 상황인데. 진짜 달라요. 정말 예.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이 지금이라도 주면은 좀 갖고 있고 싶은데 금거북이. 이게 몇 마리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퍼져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원래 저게 금 돼지, 금 예. 두꺼비, 금 거북이, 행운의 열쇠 이게 금으로 이렇게 가는 저걸 텐데 궁금해. 그러니까 금고에 또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의혹 같은 경우는 서희건설의 그 목걸이가 대표적이지만 뭐 그림도 나왔었고 예. 현금도 나왔었고 금거북이까지 나오니까 와 완전히 이거는 이제 노다지 아닙니까? 진짜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요. 권력을 잡은 보람과 쾌감을 참 한껏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길게 가져가는 게 필요했고 네. 그냥 일반적인 민주적 절차로서는 이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쿠데타를 하는 거죠. 어제 이제 백낙청 선생님 여기도 나오셨죠. 네, 나오셨습니다. 저기 이제 북토크 때 제가 대담을 하면서 백 선생님 말씀을 좀 들었는데 백 선생님 지론이 그게 있죠. 대한민국의 이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은 자력으로 권력을 획득하거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마다 늘 쿠데타를 생각하고 실행해 왔다. 네. 그것이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오고 반복돼 온 것이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그 성체를 계속 구축해야 되니까 자기들끼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재산과 이 자리가 막 유통이 돼야죠. 그래야지 그들의 유대가 끈끈해지고 그 못 가지고 없는 것들이 우리 거를 넘보면서 뺏어가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자기들끼리의 위기의식 또 자기들끼리의 공동체 의식 네. 이런 게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역사적으로 그건 인류 사회에서 꼭 쭉 있어 왔어요. 그렇잖아요. 가진 자들은 항상 배를 불리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해지면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왕조가 망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역사를 보면 그럼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지금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해냈다는 자부심, 이거는 좀 시민들께서 꼭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우리가 진실로 정의로운 삶을 원했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사적인 관계 속에서도 저들이 보이는 저렇게 이익을 탐하고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보이는 게 우리는 전혀 없었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이제 근거부기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특검이 김건희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죄 수익 10억 3천만 원 추징을 하는 거고 또 공천개입 의혹에 윤석열 공모했고 추후 기소 예정이다.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 윤석열은 김건희만 기소했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 58회를 받았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단순 이른바 쩐주가 아니라 공모관계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역시 이제 김예성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도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통일교 측이 건넨 이 목걸이 샤넬백 김건희에게 갖다 판단은 일단 했는데 뇌물죄 의율 검토는 했지만 아직 이제 부족하다 이런 판단도 특검이 했나 봐요. 자본시장법 이제 위반 이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뭐 추가로 더 예. 이제 기소할 게 많이 또 그럼요. 있을 거니까요. 예, 일단 이걸로 넘겼는데 네. 구속 기간이 다 오고 예. 뭐 또 날짜 시간 뭐 이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예. 안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더 남았죠? 이제 이거. 명태균 관련해서 기소를 했으니까 네. 저 국힘 의원들이나 뭐 이자들 좀 더 조사하고 나면 선거법 위반으로는 당연히 기소를 할 것 같고, 그렇죠? 명태균은 선거법은 이어져 있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 몇 개 또 더 추가로 또 하겠죠. 네. 뭐 김건희가 뭐 좀 쇠약해졌다. 예. 그러니까 변호인 통해서 나온 얘기 뭐 쇠약해졌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고 또 입장을 또 냈는데 이게 참 입장 감동적이더만. 막. 글 한 편을 적어서 이렇게 예. 냈더라고요.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예. 기자회견 한번 시켜줘야 되겠던데 또 음악 깔고. 이렇게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예. 그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묵묵히 재판에 예. 임하겠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도 절대 진실은 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묵묵히 있어야 돼요. 항상 제가 출석할 때도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고. 네.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묵묵히가 나오지 않았을까.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한 440자 분량의 소회인데 예. 그저 저렇게 해서 이제 동정심을 좀 자극한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한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아플 거예요 아마. 아플 예정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윤석열과 다르니까 네. 좀 보석으로 좀 빼주라. 네. 그래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의 괴로울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심 아니면은 나 내가 불쌍하지 않니? 뭐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럼 어둠이 깊을수록 뭐 달이 더 빛난다는 식의 예. 얘기를 했던데 뭐가 어둠이고 뭐가 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얼굴이 부어가지고 달덩이 같다는 건가? 원래 예전에 신용복 선생님께서 즐겨 쓰시던 그 글귀 중에 예. 야심성유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자로 신용복 선생님 되게 한글로 글씨를 많이 남기셨는데 네. 한자로 쓰시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석가불식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야심성유의가 있는데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납니다. 이게 이제 어둠과 공포의 시기가 깊어갈수록 그 안에서 뭔가 승리의 빛, 진실의 빛 네.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빛난다. 그래서 반드시 밝아진다 세상은 이런 의미인데 네. 야 그거를 김건희가 표절해가지고 그걸 별을 달로 바꿀 줄은 몰랐죠. 그렇네요. 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진실과 마음을 본다는 거는 계속 거짓말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대목에 김건희가 지금 진실이 있는데 그래요. 자기도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걸. 예, 아플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달 그림자 예. 얘기를
헌재에 그렇죠.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달타령을 하고 있는데 왜 달을 가지고 그러는 건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 예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원래 말을 이제 쏟아내는데 그거 있잖아. 이제 우리가 의심하던 남묘오랭개교 뭐 이런 거 보면 예. 아마테라스 나오고 아, 예.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태양신이고 신이고. 거기 또 이제 이 자매로 해서는 그것도 달의 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뭔가 주술 무소 예. 뭐 이것 좀 연관이 있나? 달 얘기를 두 부부가 공통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네. 김건희 아플 예정이다. 줄이 다 보면은 또 밤 생활이 또 강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술 처먹고 노느라고 집에 안 가는 거가 또 있고 예전에 또 밤에 또 맹활약 하셨다는 또 소문이 예. 있는 부인이 있고 그러니까 달이 좀 그리울 것 같긴 해요. 예, 뭐 밤에 열심히 또 이제 답장도 직접 김건희가 윤석열 폰으로 뭐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달과 친한 두 부부인가요? 밤과 친한 두 부부. 일단 김건희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자 김건희 특검 또 이제 뭐 해병 특검, 내란 특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대 특검 아까 뭐 댓글을 보니까 이게 여러 이제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지친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예.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국민들께서는 예, 예. 힘들더라도. 무엇보다도 저들이 가장 노리는 것은 네. 국민들이 지치고 관심을 잃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더 더러운 모습을 보이고 더 혐오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예. 야 저것들 진짜 못 보겠다 막 이런 해도 너무한다. 마음이 들게 해서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드는 네. 정치 혐오증을 유발하는 게 저들의 전략이거든요. 예전부터 저것들이 공식 석상에서 선거 대책으로 지내는 투표율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이런 소리를 했던 집단이에요. 저게 예전부터. 예. 그러니까 정말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저들의 언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실 생각을 해야지. 네. 아우 꼴 보기 싫으니까 나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저것들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재판부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이제 검찰개혁이 어떻게 될 거냐 예. 여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민영배 위원장과 정성호 이제 장관의 안이 좀 다른 것처럼 비춰지고 예. 멘트가 나와가지고 민주당 당원분들 또 저희 시청자분들 지지자분들이 예. 좀 걱정하셨어요 사실은. 예. 이거 그렇죠.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뭐 하시던데. 중대범죄수사청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를 하는 거냐면 요구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냐 그거를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발음을 안 알아드시고 보안 수사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보완입니다. 보완. 예. 보안에서 예. 미비한 게 있으면은 보충해서 보완해서. 완성한다는 보완. 네. 이거를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예, 그건 안 그거는 되고. 아니고요. 예.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를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이 얘기가 좀 불거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이건 사실은 예. 그냥 생각해 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우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검찰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의 측면에서 보자면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예,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 니들은 원래 기소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그게 검찰 개혁의 요체고 검찰을 애초에 설계한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인권 보호하고. 예,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수사권이고 기소권이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너네는 애초에 프라시큐터니까 기소만 해 이거잖아요.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해.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에 원래 있었던 기능이고 하는 게 맞아요. 준사법적인 작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수사라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분리한다고 하니까 얘를 어디다 둬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보다 좀 더 1차원적으로 네.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기본이라고 할 때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권을 없앴다고 보십시오.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없앴다. 그럼 수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원래 하는 거는 원래 경찰이 하는 하고, 거잖아요. 예. 그 경찰에 국수본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하고 국수본이 다른 기관이 아니에요. 아하. 경찰이면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든지 국수본이면 국수본이 수사한다라고 해야지 경찰도 하고 국수본도 한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건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 하게 되면 행정경찰하고 치안경찰이 분리되지 않아 가지고
소위 경찰 내외 직위가 높은 자들이 수사에 간섭해가지고 수사를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수사 경찰을 분리한다, 예. 독립한다. 이게 국수본을 만든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면 원래 국수본이 하는 거예요. 그럼 국수본은 법무부 소속이에요, 행안부 소속이에요? 행안부 소속. 행안부 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고 검찰관은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중수청이 됐건 대수청이 됐건 소수청이 됐건 뭐 약수청이 됐건 간에 그거는 법적으로는 경찰이에요. 사법경찰관이에요. 사법경찰관은 원래 행안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네. 이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던지시는 그 상황은 이해가 가요.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니까 어느 부처의 장관이 네. 자기 조직을 떼서 어디로 이렇게 보낸다고 할 때 아우 손 들고 환영합니다 이러기에는 좀 그런 그럴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있고 공약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꼭 그렇게 해야 됐느냐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네. 정성호 장관이 뭐 그렇게 해서 나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든 중수청은 법무부에 간다. 유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들렸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네. 여러 차례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정성호 장관이 예. 앞장서서 뭔가 이제 반대하고 역행하는 것처럼 비쳤는데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의원 워크숍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정성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당이 어쨌든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잘할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확히 정리하시던데 내 의견도 아니고 그거는 나는 맞아요. 다른 여러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많이 물러나신 거죠. 사실 예결에 답변하는 거 보면 자기 의견인 것처럼 얘기했거든. 말할 때 보면. 그런데 그만큼 이 국민들의 여망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좀 확실히 깨달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예. 정성호 장관이 좀 우직하고 투박하고 좀 순수한 면이 있는 분이거든요. 경력이나 연세에 걸맞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정성호 장관을 둘러싸고 저 검찰 저것들이 얼마나 또 요설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성호 장관이 뭐 거기 휘둘려서 넘어가셨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그래 내가 니들 그래도 의견은 저기 한번 내가 얘기는 해줄게 뭐 이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뭐 검찰이 그동안에 해온 쫙 수법들을 보면 이게 뭔가 이 추진하는 쪽이 조금 약해 보이거나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 국민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할 시기에는 네. 이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 쪽을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덕적인 오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 자금 수사한다고 했던 거였죠.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늘 대처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네. 여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론전을 할 때 과거에 내세웠던 재래의 수법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막강한 힘을 가진 부패 세력으로부터 거기를 수사해가지고 거기를 구속하고 지켜낸 집단이 어디 있냐 검찰밖에 없지 않냐. 대통령 아들도 구속하고 우리가 한다. 해야 된다. 재벌도 구속하고 하는 네. 거를 검찰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부패 집단이다. 이런 소리를 했고 맞아요. 그런 네, 많이 논리를 했어요. 퍼뜨렸어요. 한동훈 예. 윤석열이가 한 번씩 그 얘기하는 거는 저기 그 검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왜 검찰의 수사를 두려워하느냐. 뭐 평생 검사 만날 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보통 사람은 평생 만날 일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회피하고 부인하고 막 넘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도저도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이게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불편해진다. 응? 뭐 수사가 지연된다. 그 다음에 뭐 그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한 군데로 다 모여 있으면 예전에 이것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다가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도 축소하고 조정하고 나중에 없애겠다라고 막 하니까 네. 그때 이거 저 윤석열 한동훈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냐면 국힘이랑 경찰이 중국 공안처럼 된다.
중국 공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하자는 건 이런 식으로 또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검찰이 중국 공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아유, 그러니까 그럼요. 지들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는 여러 족벌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검찰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야. 언론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때로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천하의 저거 나쁜 놈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것들만 몇 이렇게 고립시키고 잘라내버리면 우리가 이긴다. 여태 그런 식의 그 전철을 밟아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이제 여론이 압도적이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 그래도 법무부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로 이제 마지막 보루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단 예. 말이에요. 만약에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있다. 아, 그리고 법무부에 현재 검사 출신들이 다 법무부 차관도 하고 기획조정실장도 하고 검찰국장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주요 보직을. 아니 그러면 그것들이 법무부에서 얘네 둘이한테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겠냐. 다 같은 검찰에서 나온 애들인데. 그죠? 물론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계속 검사 출신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현 상황은 지금, 그렇잖아요. 하여튼 네, 민정수석도 검사 그렇습니다. 출신이고 민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직만 나눠놨지.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네. 하면 자리만 들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이게 좀 시들해지고 비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 그러면 보안 수사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공소청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네. 공소청은 여전히 기소권 플러스 수사권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거네. 그죠? 어떻게 그럼 보면. 거기다가 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이 또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공소청이 윤석열 같은 게 또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수사하던 거 보안 수사 이게 좀 너무 협소해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이걸 또 늘려. 그러면 이제 옛날 지금 똑같네. 검찰처럼 또 되는 거야. 검찰청. 거기다가 추가로 이게 또 하나 더 있어. 아, 이거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거죠. 네. 오늘 최강우 원장님의 설명 들으면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조직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예. 된 것 같고. 어렵지 않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월 25일 그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단 뭐 통과가 되면서 검찰 개혁도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이 여당 의원들이 만나서 오찬도 했습니다. 아 오찬 하셨나요? 네, 오늘 워크숍 이후에 아.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 워크숍 어디서 했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어디 내려가서 했어요? 인천에서 인천? 올랐는데, 예, 인천에서 인천 저쪽에서 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했는데, 아 맞아. 예, 거기서 진행을 했고 함께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중요한 시기다 예. 그렇게 강조를 했고, 또 죽을 힘 다해서 국정을 해야 되고 또 여당에도 개혁까지 잘 추진해 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도 생활 속 변화 가져올 민생 법안 통과로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어요. 대통령과 당 대표 입장 네. 확고합니다. 그거 네. 흔들린 적도 없고. 그럼요. 뭐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 하고 정리해보고, 자 여당은 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자 이건 민주당 모습이죠. 민주당 대한민국 정상화 이렇게 민주당 워크숍 모습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열심히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워크숍하고 그러면 저기 앉아가지고 뭐 연찬회 하는 건데 네. 그 교육연수원장한테 교육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락 못 받으셨어요? 워크숍 하는지도 몰랐어요. 뭔가 아, 이거 이 위상을 어떻게 된 확보해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가서 한마디 하셨어야 되는데. 자, 그래요. 아마 따로 자리를 또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당연하죠. 저는 의원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따로 애초에,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우리 원장님. 근데 여당은 결심이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야당도 의원 연찬 했어요. 예, 했는데 그거 전부 하더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싸우러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싸우자 이거 외치는 그거예요 완전히. 이재명과 싸우자 이건데. 아니 어제 일부 매체에서 그거 예. 나오던데 박명호 교수가 아, 당신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정권 못 잡을 거다. 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자기가 볼 때 뭐 동전 던지기 하는 것밖에 없다. 이러던데. 쓴소리도 나오겠지만 의원들은 이제 확고합니다. 예. 싸워서 이기자.
뭉쳐서 싸워서 이기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 동안에는 뭉쳐서 막 외치고 있으면은 항공모함 타고 항공모함 타고. 특수부대들 KFC, BBQ, 뭐 BHC 다 데리고 트럼프가 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구출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트럼프 예. 당선됐을 때부터 그랬거든. 그 얘기를 했죠. 예, 트럼프가 구해줄 것이다. 메시아 아니 트럼프.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부터 그 얘기하고 당선되면 바로 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특공대 데리고 온다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거 가시면 예. 걔들이 체포할 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하고 가둬놓고 트럼프가 항공모함 끌고 올 거다.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본 중에 뭐 밭글에서 뭐 돌아다니는 글도 있는데 한미 정상회의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역으로 확인됐다. 뭐 진짜 트럼프는 그렇죠. 당일 네, 그 얘기 나왔죠. 예, 작전 계획 중 뭐이다. 가짜 트럼프다.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예.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좌파더라. 그리고 중국 사람이다. 중사면 얘기도 나왔고. 그거 뭐 트럼프가 오바마한테 저 이슬람교도고 미국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했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 또 9월 말 10월 초에 한반도에 미 7함대 항모 파견이 유력하다. 오. 인천 혹은 한강으로 오는 곳이 점쳐지는 중이다. 항공모함이 한강으로 온다고? 그런가 모르겠어. 한강이 그리고 항공모함 다닐 깊이가. 윤석열이 있는 그 구치소 교도소 주변 정찰 위성 시그널이 대폭 감지가 된다. 위성이. 구출 작전 수행이 유력하다고 보이는 중이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이렇게 작전 계획이 나오고 있네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계속 예. 하시죠. 근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 주장을 국민의힘이 고스란히 받아는 게 아니냐. 그렇게 그런 지도부를 뽑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윤어게인 당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장동혁 후가 출범을 하는데 지금 전환길에 이런 영향력이 계속 강조가 될 것 같고 강화될 것 같고 또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인가요?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글쎄요. 이 내란 사태가 인정을 안 김민수라는 하는 분은 전혀 것 몰랐던 같아요. 사람인데 이번에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최고위원 되더만. 아무래도 이제 어디서 나타난 강성 거야? 발언. 예. 뭐 나경원 뭐 캠프에 있었고 뭐 그런 걸 제가 대변인 역할도 하고 그랬던 걸로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그 저기가 김상욱 의원이 얘기하던 언더 찐윤이 지금 예. 확실하게 이번에도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저래. 비상경 강경 진압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미래 국민의힘이 근데 이렇게 쪼개질 힘도 없다. 예. 그리고 친한계가 뭐 나와서 맞아요. 뭔가 깃발을 힘도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들이 무슨 도덕적 우월성이나 네. 아니면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때 그나마라도 뭐 나가겠다 하는 건데 지금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이제 뭐 유시민, 한동훈, 안철수, 뭐 조경태 이런 사람들 이름을 언급을 하던데 네. 첫 번째는 이 자들이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그 용기나 배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은 전통적으로 영남을 숙주로 해가지고 사는 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영남을 숙주로 하는 세력은 아스팔트 구구하고 함께 사실상 움직이는 그렇죠. 그렇게 장악이 됐고 예. 그러면 이자들이 기댈 때가 그 수도권이나 뭐 충청, 강원 이런 데를 바라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주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본적으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것들이 어디다가 지지 기반을 둘 것인가 하는 게 없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확실한 대권 후보가 있으면 또 어떤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또 그렇죠. 인물. 원심력이 작용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한동훈 지들끼리 그러는 거지 누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대통령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인플루언서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정치인보다. 뭐 돌돌이를 잘 쓰는 뭐 이상하네 뭐 이런 정도일 텐데. 예.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예. 이 사람들한테 더 큰 거는 돈이에요, 돈. 얘들이 먼저 나가면 기존의 국힘은 자산이 많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앞에 당사가 지역 시도당 건물도 다 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세만 받아도 엄청나요, 쟤들은. 아, 재산이 어마어마. 옛날부터 독재 정권 시절부터 그 슈킹한 돈으로 다 건물 사놓고 뭐 땅 사놓고 해가지고 돈이 많은 당이라고 저기가. 네. 그러니까 먼저 나가는 사람이 손해인 거야. 그걸 잃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 이게 게임인가 이거? 아니 돈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깝잖아요, 너무 너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과거에 또 바른미래당이랑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결국 됐죠. 안 되더라. 그러면 이자들은 고생만 하더라. 배고프더라. 그냥 하여튼 기반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TK만 믿고 있는 건데 예. 거기서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제 뭉쳐서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간다는 시나리오인데 글쎄요.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정당 사실 내란과 동조하고 있는 정당이 예. 우리 헌정사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결국 권성동, 뭐 추경호 여러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 또 이제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을 보면서 이런 게 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추경호도 그렇고 권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자신은 불체포 특권 뭐 안 예. 쓰겠다, 당당하게 영장 인사에 임하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불체포 특권을 안 쓰겠다라는 건 그냥 레토릭이고 그렇다 해서 뭐 체포동의안 저 의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없냐 하면 그건 아유, 아니란 뭐, 말이에요. 예, 한단 말이에요. 의석수 보면은 뭐 예. 바로 되죠. 그건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추경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TK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지금 일단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정확히 알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부끄러워. 부끄러운 건 있어 확실히. 자기들이 봐도 좀 너무하긴 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찍어서 당선시킨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알아보려고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기서 왜 저렇게 혐오스러운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매번 당선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기는 완벽한 토 카르텔로 딱 연결돼 가지고 지배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딴소리를 하면은 저기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 지역의 어떤 네. 지배 세력에서 탈락하는 순간 내가 답답해지고 네. 그다음에 또 거기서는 이자들끼리의 짬짬이가 너무나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빠져나와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가혹하게 응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러면 그나마라도 뭐를 아는 얘기를 아는 사람이 얘기도 해주고 이래야지 뭔가가 정리가 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 사람들은 여전히 윤석열 네. 저거는 아니 뭐 내란은 무슨 내란죄야. 다들 저거 주호영이랑 뭐 나경원이랑 장동혁이랑 다 판사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더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안을 삼는 거고 그리고 답답하네요. 추경호도 예. 그냥 저기 있었으니까 지금 그 정치 보복을 당하는 거지 뭐 추경호가 내란에 가담해서 뭐 군대를 지가 앞에서 지휘한 것도 아니고 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은근히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솔깃하네요. 근데 그렇게 막 퍼뜨리면 그렇죠. 별로 이렇게 뉴스 체크하지 않고 자기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윤석열 찍은 사람이야라는 어떤 원저의식 같은 거는 있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 치부를 가리는 듣기 좋은 얘기에 아무래도 더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건데 대구 지역의 언론이라는 게 또 훌륭하잖아요. 그 매일신문, 조선일보를 능가한다는 거고. 그나마 대구 MBC가 진짜 애를 많이 쓰던데. 예. 어렵네요. 안타깝죠. 바꾸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권성동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면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 이제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서 큰절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다만 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냥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닌 거고 그 차원이지 금전 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기자가 이제 그 법꾸라지로서 기술 발휘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으니까 추적이 안 된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저 권성동이를 부르기 전에 특검에서 몇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이 돈이 누구를 통해서 확보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특검이 알고 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윤영호 씨가 뭐 메모장에 메모해 놓은 거, 뭐 이런 얘기들 또 부부간에 무슨 일을 했는가. 예.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저게 특검이 저것만 갖고 있을 것 같진 않다. 어. 이게 김건희 목걸이 같은 거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은 그냥 나가서 열심히 거짓말하면 그대로 받아 적어주면 되는 거고 특검은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좀 나왔죠. 그 현금 상자. 상자를 사진 찍어 둔 거 뭐 이런 게 다 나왔으니까 네.
뭐 권성동이도 이번에 들어가면 저거 못 나와야 됩니다 정말. 앵간했어요 정말 그동안에. 그래서 윤핵관들 사이에서 이번엔 권성동 다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핵관들 스스로도 지금 권성동을 버려야 우리가 산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윤핵관이 비슷비슷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권성동이가 1등이었어요. 그죠? 뭐 해먹은 것도 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쇼핑백을 받았어? 막 1억 받았어? 큰 거 한 장 받았어? 이런 얘기 나올 배신감을 것 느낄 같은데. 거야. 통일교 갈 때 저 혼자 가면 어떻게 데리고 왔어야지. 어? 혼자만 먹고 아, 그러다 그럼 혼자 먹으니까 탈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저것들이 반성할 집단이 아니거든. 잘했다 혼자 먹더니 막 이렇게. 그리고 저는 참 또 궁금한 부분이 큰 거 한 장 얘기 나오고 현금 상자 나왔는데 이게 온전하게 다 전달이 됐겠느냐? 그렇죠. 아유, 온전하게 다 먹었지. 자기가 무슨 윤영호가 줄 적에 대선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메시지도 대선을 보내고. 위해서 써. 이게 진짜 그게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알려지면은 윤석열도 화낼 것 같은데. 자, 근데 진짜 좀 하여튼 조금 어둠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국회의원 정말 보람차게 했어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 저 진짜 해본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이게 딱 들어보면. 아니 제가 나름 청와대에서도 있어봤고 예. 국회에도 있어봤고 제가 나름 그럼요. 존재한 사람 아닙니까? 아유. 근데 왜 나한테는 저런 제한이 없고 이제 그냥 한번 가보려고요. 가평에 한번 가서 문 열어달라. 왜 왔냐 그러면 아 나도 절하러 왔다. 한학자 씨 저 변호인 선임 필요하지 않냐? 맞아. 지금 뭐 서희건설 변호인 얘기도 나오고. 그럼요. 서희건설보다 더 굵겠더라고. 통일교가 한학자 씨 저기. 더 보람차고 더 할 일도 많고 네. 더 두둑하고. 네, 굵은 사건들이 많은데 아니 한학자, 서희건설, 윤석열, 김건희 예. 이 정도 하면 해서 아이고. 두당 한 50억, 100억씩만 받으면 저도 뭐 아이고. 다음에 그럼요. 받으면 내가 금두꺼비 몇 개 싸서 돌릴게요. 기대해 보기. 박수 나오네. 박수가 나온다. 저희. 예. 저희 기자들이 박수 치고 있어요. 금두꺼비 드릴 테니까 예. 이 오마이뉴스의 노동 착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송국을 만듭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금두꺼비 뉴스 막 이런 거. 금두꺼비 뉴스. 황금 거북이 뉴스. 로고가 금거북이 금두꺼비로 되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웃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이배용 위원장은 일주일 휴가를 내고 돌연 잠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휴가 승인도 안 해줬는데 자기 혼자 그냥 휴가 그렇다면서요. 갔다는데. 야, 이거 뭐 어디 갔나? 금거북이 몇 마리 남았나? 세우러 갔나? 어디 저기 선덕여왕 무덤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배용 씨는 그 찬양하고 좋아하시는 일단 예.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정치 탄압이라고 그 앞에서 시위 한번 하고 예.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금거북이 얘기까지 저희가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뭐 목걸이, 시계, 금거북이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의 최상위층에 최고위층에 있던 예.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이랬나? 좀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거기서 뭔가 자기의 자리와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뛰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그동안에 유지되고 있었는가. 네. 정말 우리 민주시민들이 없었으면 이거 그럼요.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김종대 전 의원과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 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번 악의 무리를 빛의 혼문으로 막아냈다. 예.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두려우니까 이제 안철수가 캐대 햄이라고 했구나. K-팝 데몬 햄스터. 그것도 김문수 후보는 몰라가지고 그것도 아예 모르고. 뭐냐고 얘기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자괴감을 느꼈는데요. 이제는 이 빛의 혼문 그 시간이 왔다. 이제 모든 뭐 사자 보이스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가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끝으로 주말을 보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하루하루 뭔가 바뀌고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그 와중에 이제 역시 이 법도리들이 자꾸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저질러서 그런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좀 부끄럽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아무리 덥고 삶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절대 관심을 잃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금거북이 뉴스 론칭할 때까지는 예. 우리 통일교 신도분들 최대한 그쪽에다 민원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다고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아, 좋은 말씀 오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다음 네.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